안녕하세요.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해질 프로를 맡은 김경자 시의원입니다. 가로수에 보니까 나뭇잎들이 무척 풍성해진 것 같아요. 자연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는 지금 어느 계절에 속해 있을까? 봄이 아닐까요? 자, 우리 자녀에게 어떤 씨앗을 심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자녀가는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우리는 보통 쓰고 있어요. 근데 하라, 하지 마라, 공부하라, 밥 먹어라 뭐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죠. 근데 명령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방에서 예를 들면 요새 아파트 왜 중간 소음집 때문에 문제가 참 많죠. 그럴 때 뛰지 말라 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걷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많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사실은 슬픈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35년간 우리 국민들에게 뭐뭐 하지 마라만 내려보냈어요. 뭐 예를 들면 태국기 안 되죠. 한국 또 조선 말씀은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하여튼 하라는 하나도 없고 하지 마라를 계속 하니까 3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쇠뇌가 돼서 자랐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당신들도 모르게 입에 밴 거예요. 하지 마라가.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뭐 나서지 마라.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라. 근데 그게 교육계에서도 그랬어요. 복도에도 이렇게 보면 조용히 걷자 그러면 좋잖아. 뛰지 말자 이렇게 써놨어. 말자 이렇게 써놨어. 이 단어 하나가 자꾸 이렇게 부정적이라 하다 보면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언어라는 그 자체가 바로 나의 자녀관에 있어서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는 그럼 과연 긍정적인 말을 많이 쓰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에게 예를 들면 숙제를 한다 그럴 때 숙제를 뭐라고 그럴까요? 네 힘으로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문제 같은 거 풀 때도 있으니 예를 들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 저거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는데 안타까워 죽겠어. 그럴 때 엄마가 옆에서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 되잖아. 사실은 답을 가르쳐주지 않은 거래. 근데 사실은 답을 가르쳐준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지난번 시간에 제가 한석봉 어머니께서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그러셨죠? 참고 기다려주는 건데 그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하는 말은 뭐냐면 너는 그렇게 그런 문제 하나도 제대로 잘하나 못하나 못한다는 못자를 참 많이 써요. 왜 이렇게 못을 박는지 몰라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아. 그 못자를 쓴다는 건 쉽게 말하면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너는 이런 문제도 어쩌면 이렇게 잘 풀었니? 너는 어쩌면 이렇게 뭘 또 잘 만드니? 어쩌면 생각이 그렇게 신선하니? 하면서 자녀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줘야 아이가 뭐가 생기냐? 자신감을 갖게 돼요. 열등감을 갖게 되면 자녀가 어떤 아이가 되냐면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표현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유로 보느냐 존재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소유로 보는 건 내 새끼 내가 낳았으니까 마음대로야. 내 물건이야. 자녀는 자녀 개별로 독특한 자기의 그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존재로서 귀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난 내 새끼 내 맘대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알게 모르게 만연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소유로 보는 엄마들, 자녀관을 소유로 보는 엄마들은 내 자식은 내가 딱 프로그램 짜가지고 키우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아이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짜놓은 스케줄에 따라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학원, 요새 뭐 정보라면요, 뭐 할아버지 재산에 아빠의 무관심에 엄마의 정보력. 왜 이렇게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게 되었을까? 바로 소유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의 독립적인 귀중한 개체로 본다면 그렇게 나오질 않죠.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내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저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교직생활 30년도 하고 또 지금도 이렇게 막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들하고 딸 하나 딱 둘을 키웠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키워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예를 들면 음식에서, 또 친구들은 친구가 몇 명 있는지, 그 아이들 이름은 아니 몇 명인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들 친구는 하나 생각이 안 나. 팔대손 장손 집안이라고 너무 밖에도 못 나가요. 혹시나 유괴 당한다고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애를 갖다가 가둬놨어. 그래서 친구가 없어 애가. 근데 딸은 사실 딸 아들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딸은 또 그러질 않아가지고 친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딸 이름을 딱 2명만 알아.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은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첫째,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 알고 계시면 다 있으실까? 우리 아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 또 요즘에 알레르기가 많아요. 뭐 어떤 보니까 오이를 안 먹는, 소위 말해서 오이과에 속하는 수박, 참외 뭐 이런 오이하고 같은 걸 안 먹는 또 모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식 때 보니까 그런 애가 간혹 가다 있어요. 알레르기가. 그러면 근데 제일 많은 게 고등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알레르기가 뭔가, 특히 1학년 신입생 들어갈 때는 꼭 이제 써서 보내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땅콩 알레르기 아시죠? 그 땅콩이 과자 같은 데도 막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직접 땅콩을 먹는 거와 그게 들어간 걸 모르고 먹다가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서 심하면 귀중한 생명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관찰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할 때 그렇게 진짜 기뻐하나 즐거워하나, 그 다음에 무엇을 할 때 집중을 하고 있나 잘 살펴봐야 돼요. 관심이죠. 자녀를, 정말 내 자녀를 제대로 키우시려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또는 알레르기는 뭔지, 그 다음에 옷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그냥 무조건 그냥 마음에 든다고 사다 줘가지고 입히는 엄마들 참 많던데, 그렇게 되면 아이가 세련되지 못해요. 1학년짜리도요, 다 지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아이에게 물어봐서 아이가 선택하게 해주는 것도 공부야, 사실 그것도. 뭐 디자인 공부 따로 할 거 없어요. 제가 이제 학부모 이제 엄마들 이렇게 만나면 그래요. 옷 시장 본인 엄마가 사다 주셨어요. 데리고 가서 사셨어요. 아이고 뭘 데리고 가요. 제가 다 사다가 입히면 되죠. 뭐 그것도 메이커 제일 좋은 걸로. 무엇을 사 입히는 게 아니라 제일 메이커야 메이커. 그런 사고를 가진 엄마들이 참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 근데 사실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네가 여기서 한번 골라봐라. 그럼 아이가 다니면서 색깔도 보고 디자인도 보는 게 은근히 바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소한 것도 사실은 무심하게 지내셨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은 손자, 손녀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서 친구 관계, 그래가지고 지금 종이 하나 딱 요새 A4 용지라고 그러대요. 놓고 우리 아이의 관계되는 거 한번 쫙 써보는 거예요. 100개쯤 쓰면 100점. 1개 쓰면 1점. 네. 써다 보면 어머나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게 있었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이 내 것도 아닌데 내 아들, 내 딸,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소유로 생각하는 자녀에 대한 관을 지금부터는 존재로 봐줄 수 있도록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편해야 내 자녀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라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또 어떤 언어를 쓰고 있나 한번 잘 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부가 두 사람이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생각 틀렸어. 내가 생각했는데 당신 생각이 틀렸는데요. 부부가 서로 틀렸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 밤 두 부부는 등을 마주 재고 분명히 잠을 잤을 겁니다. 근데 한쪽에 있는 다른 집안의 부부는 아, 당신 생각은 나하고 좀 다르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네, 제가 생각해도 당신하고 이런 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다르다와 틀리다. 이 두 말만 제대로 적재적소에 사용해도 이혼하는 가정이 제가 볼 때는 자신합니다. 30% 줄어들어요. 왜? 다르다와 틀리다 때문에 엄청나게 말다툼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부부 간에만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자녀하고의 대화입니다. 너는 어떻게 맨날 하는 것이 엄마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게 틀리니? 생각이 틀리니? 애가 딱 쳐다보고 휙 돌아서가지고 문을 팍 닫고 들어. 대화가 딱 끊어버려. 근데 엄마가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구나. 그러면 자녀가 이래요. 엄마, 그래, 엄마가 생각하는 거 그런 점에서는 나하고 좀 달라.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틀리다와 다르다 그 말만 다른데 하나는 문 팍 닫고 가서 대화가 단절이 되고 하나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어휘의 풍부한 어휘력이 바로 우리 자녀를 행복하게 해줘요. 그러면 다르다는 뭐가 반대입니까? 다르다. 같다죠. 같다. 다르다고 맞답니까? 반대가? 그러면 틀리다하고의 반대적인 개념은 뭡니까? 맞다죠. 그러면 그 틀리다라는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나는 맞고 너는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이 어떻게 해? 꼭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틀리고 맞습니까? 다르지요. 다양성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언어 사용에 이게 딱 100이면 지난번에도 여러분과 얘기를 나눴지만 고정관념이 비어있는 거예요. 나의 자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와 틀리다 요 두 말만 제대로만 사용해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혼이 30% 줄어. 그러면 우리 아이들 한 가족 아이 안 만들어도 돼. 또 사회적 간접 비용도 엄청나게 절약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 요 두 낱말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엄마들이 공평하고 평등하다는 말을 좀 제대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공평하다. 뭐 할 때 공평하냐? 공평하다는 건 떡을 나눠줄 때 무게를 재서나 또는 내가 가진 떡보다 남의 손에 있는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런 옛날 말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그걸 공평하다야. 근데 평등하다는 그게 아니에요. 엄마는 좀 나 좀 오빠하고 좀 똑같이 평등하게 좀 대해줘 그래요. 평등하게. 평등하다는 거는 같이 놓는 거잖아요. 같이 놓는 거 평등하다. 공평하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빌 게이츠가 사실 하버드 대학 1학년 다니다가 나는 대학 교육이 나의 그 IT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MS-DOS 만들 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중퇴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은 아마 기겁을 할 거야. 우리 아들이 그 어려운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내가 창고에서 뭘 만들어 보겠다고 친구들하고 막 모여 있으면 아마 기겁을 하실 거야. 그런데 그 졸업식장에 그냥 성공을 했으니까 그 졸업 축사를 하는 그 초대받아서 다 그 졸업생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얼굴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또 이쁜 사람, 미운 사람, 뭐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것도 있어요. 타고난 것도 있어. 그러면 지능도 타고나요. 근데 왜 우리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식적인 성적표만 갖고 오면 왜 그렇게 1등을 하면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지식적인 그러한 것은 이제 끝내야 돼. 휴지통에 버려버려. 이제는 버려버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으시죠? 거기에 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열면 다 정보예요. 오죽하면 정보의 바다라고 했을까? 바다 엄청나죠? 근데 그 많은 정보 다 어떻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수많은 정보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골라 쓸 수 있는 선택.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합치는 융합력, 융통성. 그 다음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거는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거 공부 잘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그런 거는 많은 다른 거, 주변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어머니들께서 내 자녀를 정말 소유로 보지 않는다는 그 기저 아래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관심 있게 보면서 경험을 줘야 돼요. 어리니까. 어떤 경험이냐? 데리고 다녀야 돼요. 아유, 돈 많이 들어요. 시간 없어요. 그게 아니고 지하철 좋잖아요. 요새 우리나라 박물관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습니다. 광화문에 가면 서울역사박물관 있어요. 또 광화문 정면에 우측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있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경복궁을 들어가 보세요. 고궁박물관 있습니다. 민속박물관 있습니다. 또 용산으로 가볼까요? 뭐가 있어요? 국립박물관 있어요. 국립박물관 가봤어요. 한 번 갖고 됩니까? 거기에 기획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 들읍니까? 차비 지하철 1250원, 자녀 반값 10,000원이면 그냥 김밥 하나 먹고 충분해요. 물만 가져가도. 뭐냐? 예를 들면 성의예요. 제가 식당에 가니까 점심때인데 웬 한 뷔페였던 것 같아. 10명도 더 되나 봐. 막 그냥 제가 볼 때 아마 초등학교 3, 4학년 학부형쯤 될 것 같은데 와글와글 뭐 난리가 나서 막 그래. 가만히 보니까 자녀들은 전부 다 어디다 맡겼는 줄 아세요? 학원에다 맡겼어. 내가 그걸 그 학원에다 맡긴 엄마들 보고 뭐라 그러는 제명을 줬어. 엄마 유기죄. 그러니까 자녀 유기죄야. 엄마로서 자녀 유기죄에 내가 처함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학원 가고 없어. 그럼 맡겨놨어. 편해. 그거는 방임이에요. 그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뭐냐? 만약에 직장을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애가 안전하기 위해서 맡길 수는 있지만 만약에 직장을 다니더라도 최대한도로 시간을 내서 내 자녀에게 시간을 주는 거 그게 사실은 사랑입니다. 칼리 지브란에 보면은 자녀에 대해서 기가 막힌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좀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하여 왔으나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신과 함께 있으나 당신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은 줄 수 있으나 생각은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있으니까요. 당신은 그들의 몸을 기를 수는 있으나 마음을 기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미래의 집에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곳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꿈속에서조차도 당신이 그들처럼 되고자 해도 좋으나 그들은 당신처럼 만들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은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며 어제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는 미래에 살 아이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 자녀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쓰셨어요. 요르단의 칼리집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거를 꼭 좀 읽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쁜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에시봇이라고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 그러니까 돈으로 쓰지 않는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사랑스러운 눈빛, 아름다운 말. 그죠? 그다음에 자리 양보하는 것도 있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눈빛이에요. 왜 그렇게 눈을 독사처럼 그렇게 자녀에게 헐키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네. 엄마가 내 자녀가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봐야 된다. 그래야만이 행복이 시작된다.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합니다. 자녀의 가슴에 이제는 못을 박지 맙시다. 그리고 눈도 흘키지 맙시다. 네,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또 예쁜 말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자식은 우리 칼리 지브네의 말처럼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있는 자기 그대로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키워주는 그런 엄마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하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의 교육관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자녀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도 바로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보느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녀에 대한 교육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머니들 스스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한번 바라보시는 거야. 내 자녀를 생각하기 전에. 그 거울 속에 나타난 내 모습이 바로 사실은 자녀의 모습이에요. 차별로 보지 말고 차이. 이 아이는 좀 다르게 태어났어. 이 아이는 쟤하고 좀 달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